네, 민정훈 국내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최영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2년 연속 초청인데 사실상 지금 뭐 G8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뭐 G7 플러스라 얘기를 하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G8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그 G7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해결해야 되고 또 제도적인 문제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G7 플러스 외교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에 방한을 하셨을 때 그때 우리 대통령 직접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초청을 받고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작년엔 캐나다에서 그 개최가 되는데 올해는 유럽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 상당히 안보나 어떤 그 기술 통상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보 부분에서는 4년 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 부분이 교착 상태가 되면서 어떤 안보 불안을 떨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같은 그러한 중국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광풍이잖아요. 그래서 네. 누가 이 인공지능 새로운 기술, 새로 황금알 낳는 거위를 선점할 것이냐 이걸 두고서 선진국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어떤 기술적인 제조 역량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G7 국가들이 이끌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의 어떤 세계적인 CEO들도 참석을 해서 비즈니스 라운드도 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과의 협업 이런 부분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란 전쟁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어떤 협력을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 어떤 몇몇 그 선진국들이 유관국들이 군함을 파견한다든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그 세계 그 주도국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협업을 해서 네.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수초로를 걷는다든지 통행을 걷는다는 이런 목리를 부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압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G7 플러스 외교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뭐 이제 내년은 미국이고 그 다음 해에는 독일인데 계속 초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 독일 이제 그 다음 2028년에 우리가 G20 의장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제반 분야에 거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예, 미국이라든지 그 EU라든지 다 이제 그 미국의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제 그 의장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는 그러한 상황을 가정해 볼 때 내년이나 내후년도 연속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관련 행사 또 기념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 만났습니다. 자, 최 기자, 어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간 건가요? 네, 일단 드디어 G7 정상회의 프랑스 에비앙에서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네. 환영 행사에 이 대통령 참석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잠깐 나왔는데 환영 행사장이 뒤편으로 바다가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네. 이곳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각국 정상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케냐 정상 다음 순서로 마지막으로 입장을 했어요. 들어오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우리 대통령이
I'm so happy 하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이렇게 격하게 반가움을 나타내는 장면 볼 수가 있었고요. 예. 서로 포옹을 하면서 굉장히 끈끈한 인사 나누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회원국 그리고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 직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트럼프 대통령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네. 시간은 한 30초 정도였는데 두 정상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북 관계 근황 어떠냐 이런 걸 물었다고 하거든요. 예. 네, 잠시 후에 이거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함께 기념 촬영했습니다. 단상 두 번째 줄에 올라서 올라 스타머 영국 총리 그리고 코스타 EU 정상 회의 상임의장 사이에서 사진 촬영을 했고요. 기념 촬영 이후에도 이 독일 메르츠 총리 등과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 포착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좀 어떨 것인가 저희가 예측을 좀 해봤었는데 지난 14일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팔순이었어서 그때 생일 축하드린다 뭐 이런 인사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많죠. 예. 얼마 전에 소셜 미디어에다가 2018년 그 북미 정상회동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한 관심을 다시 이제 부각시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북한 문제겠죠. 북한 그 상황이 어떤가, 한반도 정세 어떤가 이런 부분을 물어본 거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이란 전쟁으로 소가리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빨리 이제 그 종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란 전쟁의 악몽에서 벗어나서 뭔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재가동이 되는 건가요? 네,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어떤가 물어봤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그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미 정상회담 작년에 할 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하게 어떤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피스메이커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작년 한미 정상회담 때 피스메이커 역할을 부탁드리니까 자기가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9번이나 국제 분쟁을 잘 끝낸 사람이다. 네. 자기들은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란 전쟁을 일으킴을 해가지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어떤 명성이 좀 퇴색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정상외교를 재가동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소셜 미디어에다가 사진을 올린 것과 더불어서 네. 우리 정상을 만나셔서 남북관계 어떤가 이런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 가면서 19일 날 이제 MOU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이후에 이제 다음 행보로 북한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북한 문제, 한반도 정세 문제는 뭐 미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이러한 행위자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움직이느냐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진행 속도가 달라지고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뭔가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웠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미 간 어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대화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벌써.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운을 띄웠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공무원들이 움직일 겁니다. 실무진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올 하반기에 분위기를 막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상황이 연출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 선거를 앞두고 이 피스메이커 구상이 다시 본격화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자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의제가 뭐였나요? 그러니까 이 확대 세션 같은 경우에는 AI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의의 큰 의제가 주요국 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재반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룹니다. 그래서 글로벌 안보 분야라든지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평등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는데 전 세계에 걸쳐서 다 골고루 그러한 발전의 결과물을 열매를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고 주요국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에너지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는데 제일 확대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그리고 개발협력 이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그 10월 말에 경주에서 에이픽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예요. 그러니까 네. 글로벌 AI의 그 열매를 전 세계가 모두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할해야 되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갖고 있는 그 AI 부분에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어떤 그 골고루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개발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퍽퍽해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에너지 위기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발 협력 ODA의 그 자금이 많이 전 세계에 걸쳐서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개발 협력의 어떤 그런 손길을 기다리는 그러한 개발도상국이나 어떤 경제 어려움 있는 국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 도움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면서 이제 개발협력의 발전, 증대를 네. 위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두의 AI 같은 경우는 유엔 총회에서도 그렇고 G20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강력한 무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역량을 본다면 한 세계 5위 정도 돼요. 그렇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내세운 것처럼 3대 강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중국에 이어서 한국이 어떤 그 AI,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어떤 주요국으로서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가능해요. 물론 이제 설계 기술이라든지 원천 기술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만 어떤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 또 피지컬 AI라는 게 나와서 또 상용화되는 로봇 문제도 많이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한국은 재반 분야에 걸쳐 상당히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국가입니다. 왜 그 젠슨 왕치 엔비디아 CEO 와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또 하고 갔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 한국이 갖고 있는 매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어떤 인터넷,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열매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중국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안의 리더십으로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